친애하는 테라로사 시스터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만날 필요도 없고 편한 시간에 서로 의사교환을 하고, 심지어는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화상 전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바쁜 시간에 꼭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편리합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강의를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이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강의라도 다 청취할 수 있는 좋은 이 과학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학교라는 그런 건물이 있고, 학교에 강의실이 있고, 100명, 200명이 학비를 내고 등록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 또 그 교수님은 경력이 화려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또 외국에서 대학의 교수도 했다고 하는 쟁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강의할 때 오만불선한 태도와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또 확신도 없고 신념도 없는 이야기를 1시간 떠들어댈 때에 과연 내가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이 장소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것이 내 인생에서 옳은 것이냐, 나의 인생의 이정표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러한 회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한 일이 있을 겁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과학 만능의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나노 과학과 또 한층 더 내려가서 양자 물리학의 세계까지 손을 대면서 많은 과학적인 성취도 이것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장서해서 책을 1000여 권, 2000권 집에다가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명한 교수들 인터뷰하면 그 서재에 가가지고 뒷면에 아주 많은 책들이 장서해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은근히 나는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이 많은 책들을 읽어서 방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1000권, 2000권에 장서해 놓는 것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휴대폰 하나에서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무료입니다. 무슨 무료 서비스입니다. 또 국내에 있는 대학 도서관뿐이 아닙니다. 연구소에 있는 그 도서관 내,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대학 도서관, 연구소 전부 우리 휴대폰으로 다 그쪽에 연결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 검색하고, 꼭 필요한 것은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점점 대학교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과학적으로 발전된 시대,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은 점점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화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옛날 같으면은 우리는 신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디지털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소리라든가 또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녹음하고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일입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우리가 찍는 사진은 옛날에 라이카 즈미크론 이런 렌즈 아니면은 그렇게 선명도가 높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픽셀이라고 하는 화소죠. 그거를 굉장히 조밀하게 해가지고 그런 광학적인 아주 섬세한 렌즈 즈미크론 라이카가 개발한 그런 것보다도 더 섬세한 화질을 휴대폰으로 그냥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영상을 전 세계 어디든지 즉시 보낼 수 있고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때 그런 옵티컬한 렌즈의 섬세함과 필름을 현상해서 인화해서 사진을 우편으로 넣어서 보내는 옛날 20년, 30년 전의 시대와는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새로 세워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이정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는 다른 방법의 인생의 이정표를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이정표. 나는 사춘기 때 내 주머니에 나의 인생의 이정표를 쫙 기록해서 넣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몇 살 때에는 유학하고 어느 대학에 유학해서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그리고 나서는 연세대학교 모교에 돌아와서 내가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공부한 실력이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하버드나 예일대학에서도 인정하는 그러한 수준의 학자가 돼서 내가 불려다니고 뭐 이러한 아주 장황한 그런 내 인생의 이정표를 내가 16살 때 아주 섬세하게 기록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춘기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계획 세웠지만은 미국에는 학비가 너무나 비쌉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학기의 학비가 그때 당시 1966년 당시 3,200불이었습니다. 그 3,200불 두 학기면 6,400불입니다. 지금도 그 돈은 큰 돈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그건 아주 굉장한 거액이고 집을 팔아도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학비가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유학하게 되면 학비를 내지 아니합니다. 독일에서는 대학을 국비로 운영하고 교수들이 나라에서 지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아니합니다. 아주 정부로서는 좋은 정부이죠. 국민 중에서 젊은이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겠다고 하는 국민인데 왜 돈을 내라고 그러느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이러한 젊은이들을 육성하고 키워야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 동서독으로 나뉘어졌던 서독의 정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일체 대학교에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1966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정보에 접해서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로 유학을 떠났던 것입니다. 나의 그 인생의 이정표에서 큰 변화는 미국 유학으로부터 독일 유학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독일에 가서도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것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자유대학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서베를린에 있을 때 동서베를린이 갈라져 있을 때였습니다. 서베를린 자유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거기에 나는 그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게시판에 무슨 광고가 붙었어요. 거기에서는 독일어로 필수 과목이다. 그러면서 EDV 독일말로 EDV라고 하고 이것이 필수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인문과학이나 예술 분야, 인문이나 예술 분야의 학생들은 제외된다. 즉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들에게만 필수 과목이다. 그랬습니다. 그 EDV는 영어로 말하자면은 Electronic Data Processing입니다. 전자 데이터 처리, 컴퓨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나는 그때 독일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E가 붙은 거는 에반젤리컬, 복음주의, D는 무슨 doctrine, 뭐 이렇게 생각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거 필수 과목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독일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 이상을 수강했는데 성경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 수학만 가르치고 바이너리 시스템이다, 뭐 헥사데시말 시스템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 숫자에 대한 개념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와 전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무슨 IBM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뭐 어셈블러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뭐 이런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교수님께 그랬어요. 나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나 이 과목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강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웃으면서 당신이 이 과목이 뭔지 잘 몰라서 신청했느냐? 몰라도 신청했으니까 그냥 들으라. 여기 신청한 사람들이 이 과목이 뭔지 알고 신청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등록한 학생은 하나도 없다. 당신처럼 다 모르고 등록했다. 또 다음에 내가 미국에서 좀 공부하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공부하고 왔는데 나도 이 분야가 초심자고 비기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이거. 내가 강의하는 것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강의에서 개념만 조금 가르치고 난 뒤에는 독일의 IBM 그 회사에다가 보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니까 당신이 모르고 신청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으라. 당신이 무슨 공부하든지 이 내용을 평생을 두고 도움이 될 것이다.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끝까지 들었어요. 나는 무슨 일인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강의 시간에 결석하지 않았고 30분 일찍 나가 앉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강의를 수강한 사람이 한 20명 됐는데 거기에서 3명을 차출해서 독일 IBM 회사에다 보냈습니다. 그 셋 중에 내가 한 명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언어가 어셈블러 랭귀지였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명령어입니다. 이것이 컴퓨터의 모국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세상의 모국어가 어셈블러입니다.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를린 자유대학의 전산실에 IBM 컴퓨터 360이 그때 설치가 됐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일을 제가 맡게 됐고 따라서
박사 학위에 준하는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박사 학위가 2,500마르크였습니다. 월급이. 그런데 내가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2,200마르크의 월급을 받는 그런 형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이 아니라 아주 독일에서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분위기에서 유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사춘기 때 계획했던 인생의 이정표에는 이러한 사건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은 이러한 요소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독일 정부에서 부여하는 정보기사 자격증을 받아서 자유대학의 전산실에서 전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Siemens라는 회사에 옮겨서 본격적으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전문가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는 신학을 공부하러 독일 유학 가고 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전문가로 교육받고 또 인정을 인정받아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정보기사 자격증도 받고 완전히 박사 학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높은 대우였습니다. 받으면서 독일의 컴퓨터 센터에서 우선은 자유대학에 있는 전산실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멘스에서 새로 설치한 전산실에서 전산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강의에 철학과 신학 강의를 계속 수강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라는 거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짜놓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해도 그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구약성서에 잠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프로버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속담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짧은 표현입니다. 속담입니다. 속담.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네가 목적을 스스로 설정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지라도 너의 발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독일에 유학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서 독일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독일어도 배우고 열심히 독일에서 유학하려는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는 철학을 공부하던가 신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내 발걸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절대로 내가 컴퓨터를 배우고자 그런 길을 찾고 어디 가야 컴퓨터를 배우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학하는 12년 유학기간 동안에 그 중에 한 8년간을 완전히 독일 국가에서 인정받는 정보기사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운 가운데 내가 신학과 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독일 유학 간 지 12년 만에 연세대학교에 교목으로 귀국해서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약 한 3년간 교목으로 일한 동안에 내가 설교한 것이라든가 신학적인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발표된 논문들과 내 설교문이 지금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정량하고 연구 논문 때리게 되면 기독교 사상에 게재된 글들이 지금도 그것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제인연합회죠. 지금 전경련입니다.
거기서 출간해낸 정보산업이라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20회에 걸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든 프린시플과 원리와 프로그램 랭귀지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경련에 들어가서 정보산업이라는 잡지를 검색하면은 거기에 그냥 김정량이라는 사람 이름만 입력시키면 그때 당시 내가 발표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논문들이 그대로 또 뜹니다.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테라로사 시스터스 여러분, 나는 내 나름대로 젊은 나이의 사춘기 때 나의 인생의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에 유학 가겠다. 그것도 인문과학이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내에 있는 디비니티 스쿨에 유학을 가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나 도저히 형편이 되지 아니해서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독일로 내가 유학 방향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길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정보기사가 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둘째 가라 하면 서운할 정도로 톱 클래스의 정보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귀국했을 때 내 전산요원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났어. 그때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세브란스 병원의 전산화를 제가 시작한 기초위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도, 69년도에 정부에 처음으로 IBM 360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그 컴퓨터를 동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만 설치해놓고 켜놓지도 못합니다. 오퍼레이터도 없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부 전자계산소 GCC라고 그랬습니다. 거버넌먼트 컴퓨터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중책을 맡아서 그 IBM 360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일을 했고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 두 가지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과 기계를 작동시키는 오퍼레이팅 방법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이런 일을 연세대학교 교목하면서 그런 일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아무런 이정표가 없이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이정표를 세워야만 인생으로 나가는 방향이 결정되고 내 모든 관심사가 그 방향으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세우지 아니하면 관심사가 분산됩니다. 그러나 그 이정표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정표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아니한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의 이정표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러한 이정표를 세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지 말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거기에 아답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세우되 무슨 변화가 오게 되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adaptability,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정표, 그리고 첫째는 세워야 하고 그 이정표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정표가 있어야 내가 인생에 가는 길이 결정되고 방향이 설정되고 효율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이정표 대로만 돼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정표 속에서 아주 베리어블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지혜, 여기로부터 아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이정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이정표가 우선 내가 사춘기 때 설정했던 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내 인생의 이정표가 이루어져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 50%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지는 거 50%, 이거에 대한 하모니입니다. 이 하모니에 의해서 아주 아름다운 보람 있는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인생의 이정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이정표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